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오늘 영상은 깊은 산속이 아니라 높은 곳이기는 하지만 산속이 아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임도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70%가 산지로 되어 있는데 이 산속에 들어와 보면 임도를 잘 닦아 놓고 유사시에 산불 진화 작업과 산림을 정화하는 데 사용하도록 임도가 잘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도 주변에서 항암약초와 더불어서 산나물들 몇 가지를 촬영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것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식물은 사냥과의 구리대입니다. 뿌리를 백지라는 한약으로 쓰이는데요. 최근에는 연구 결과로 기미, 주근깨, 아토피 같은 곳에 유용한 아주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밝혀져서 각광받고 있는 산나물이기도 합니다. 어린 수는 산나물로 활용하는데 향취가 독특해서 꽤 괜찮은 나물입니다. 오이풀도 보입니다. 오이풀이 성장해서 굉장히 튼튼해졌습니다. 오이풀은 잘라서 향기를 맡아보면 오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오이풀이라고 부르죠. 나물로 활용하고 지금쯤 채취해서 산야초 효소로 담금하시면 좋은 식물입니다. 나비나물입니다. 나비나물은 잎의 형태가 자세히 보시면 나비가 앉아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나비나물로 부르는데요. 나비나물은 잎장이 두 장씩 어긋나게 하면서 피어나는 것이 특징인 식물입니다. 택란이라는 약명으로도 불리고요. 뿌리가 초속잠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뿌리에 누에고치 같이 생긴 덩굴 뿌리가 생기는 쉽사리입니다. 쉽사리는 습지에 많이 생기는데 이곳은 고지대이고 고지대에는 안개가 많이 끼고 공중 습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습지 식물들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쉽사리입니다. (5대) 항암약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꿀풀입니다. 햇볕이 잘 드는 임도 주변의 길 가장자리에는 이렇듯 꿀풀이 굉장히 많이 자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꽃이 피려고 꽃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엉겅퀴는 강원도 지역의 어느 산에 가더라도 흔하게 보이는 식물이 고려엉겅퀴입니다. 무엇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식물입니다.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과 강릉시 왕산면 경계에 있는 덕우산에서 처음 발견되어서 덕우기름나물로 명명된 식물입니다. 대한민국 특산 식물이고요. 어릴 때 올라오는 새순을 나물로 활용하는데 향취가 독특하고 굉장히 풍미가 있는 고급 나물입니다. 기름나물 속에는 산기름나물, 기름나물, 덕우기름나물 등 갯기름나물도 있습니다. 많은 기름나물이 있고요. 약초꾼들 사이에서는 장삼이라고 부르면서 약으로 활용한다는데요.
약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릴 때 나물로 활용하면 향취가 굉장히 독특해서 고급 산채로 각광받을 수 있는 귀한 나물입니다. 마타리입니다. 뿌리에서 썩은 장 냄새가 난다고 해서 폐장이라는 약명으로 부르고요. 어릴 때 잎은 채취해서 묵나물로 활용하시면 좋은 노란 꽃이 피는 마타리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마타리입니다. 마타리. 자, 이 지역 강원도 태백 정선 쪽 분들은, 삼척 쪽 분들은 이 나무를 개미치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개미치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개미치는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물은 개미치가 아니고 마타리라는 식물입니다 가르쳐 줬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어릴 때 요럴 때 채취해서 묵나물로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마타리의 어린 잎의 모습입니다. 뚝갈의 모습도 보입니다. 참치죠, 참치. 우리가 흔히 취나물로 부르는 참치입니다. 꽃대를 올리기 위해서 쭉 뽑아 올리는 모습의 참치의 모습입니다. 각시치의 크는 모습입니다. 각시치는 1m까지 자라면서 꽃이 부케처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큰 까치 수영의 꽃입니다. 야생화라도 아름답고 실제 화단 같은 데다가 심어 놓으시면 뿌리로 번식이 되어서 번식도 잘 되고 키우기도 쉬운 어린 순을 나물로 활용하는 큰 까치 수영입니다. 이곳에는 떡치로 불리는 수리치의 모습도 보입니다. 잎 뒷면을 보시면 흰 빛이 도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식물은 떨어졌네요. 이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수리치처럼 흰 빛이 돕니다. 하지만 수리치처럼 크게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꽃대만 이렇게 쫙 밀어 올리는 스타일인데요. 잎들이 가물었다가 비가 내려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녹아내립니다.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 사창리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해서 사창군치로 부르는 식물입니다. 잎이 대형이고요. 나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사창리 지역에서는 이것이 떡치와 비슷한 뒷면도 희게 보입니다. 흰 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는 이것을 또 떡치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는 사창군치입니다. 석회암지대 능선 쪽에서 많이 발견되는 식물입니다. 노란색의 방석같이 피어나는 기린초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기린초도 돌나물가로 약초로 활용할 수 있고 어린 잎은 나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꽃이 피고 있는 기린초의 모습들입니다. 시호입니다. 시호도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시호고요. 약초로 활용하는 시호입니다.
바디나물입니다. 뿌리를 전호라는 약재로 쓰고요. 봄부터 여름까지 향긋한 향취가 일품인 바디나물입니다. 바디나물은 골, 잎맥에 이런 식으로 자줏빛 점이 들어갑니다. 지리강활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줏빛 반점이 분포하지 않고 잎과 잎이 만나는 이 부분, 줄기가 갈라지는 이 부분이 자줏빛인데, 바디나물은 전체적으로 모든 잎맥과 갈라지는 부분에 자줏빛이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나물입니다. 잎 전체를 만져보면 까실까실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까실쑥부쟁이로 불리는 국화과의 다년생 식물입니다. 꽃도 이쁘고요. 어린 순을 나물로 활용합니다. 어린 잎을 나물로 활용하는 고추나무입니다. 고추나무에 열매가 맺힌 모습입니다. 이런 잎자루 속에 하얀 열매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성장해서 억세진 고추나무에 열매 달린 모습입니다. 등골나물은 벌등골, 향등골, 골등골, 서양등골 나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어린 잎을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꽃도 자잘한 꽃이 피는 야생화로도 즐기는 등골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양지 쪽, 좀 약간 햇빛이 좀 들어오는 그늘진 곳, 이런 곳에 항상 집신나물이 많이 있습니다. 깊은 산속이 아니더라도 깊은 산속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집신나물이 발견이 되고요. 어디를 가나 많이 있는 흔한 잡초 같은 풀이지만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집신나물의 모습입니다. 집신나물은 양지꽃과 다르게 잎과 잎 사이에 작은 소엽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집신나물만 이렇게 큰 잎과 큰 잎 사이에 작은 소엽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집신나물은 장미과 식물이라고 했잖아요. 장미과 식물들의 특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양지꽃을 제외하고 이렇게 뱀무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뱀무도 어렸을 때 잎 올라온 걸 보시면 큰 잎과 큰 잎 사이에 작은 잎이 있습니다. 집신나물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 집안의 특성들을 보면 이렇게 식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친구는 노란색 꽃이 한 송이씩 피는 큰 뱀무입니다. 상당한 대형으로 자라고 있는 백지, 뿌리를 백지라는 약으로 쓰고 어린 잎은 나물로 활용하는 구리대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동네 영동지방 분들은 못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먹으면 죽는 계단기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이 사냥과 식물들 계단기로 오인해 갖고 안 드시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해소하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들매곡간이 이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백지로 사용하고 어린 잎은 나물로 활용하는 구리대입니다. 맛은 없지만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약명은 사매로 불리는 뱀이 먹는 딸기라고 불리는 뱀딸기입니다. 맛이 없을 때는 전초, 열매까지 다 채취해서 효소 담금으로 사용하시면 다양한 양리 효과를 발휘하는
뱀딸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들매곡간은 임도를 따라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임도 주변에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식물들, 다양한 자생지의 모습을 촬영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공유하는 들매곡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